자, 반갑습니다. 정명호 선생님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 개념 강좌 프로메테우스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수능 수학의 선지자. 자, 선지자가 선지국 선지 아니고요. 자, 요건 뭐냐면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거죠. 프로메테우스의 원래 뜻이 그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인데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우리가 수능 수학에 대해서 먼저 알고, 뭐 그게 남들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과거의 자기 자신보다 이제는 더 먼저 알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먼저 알고 수능을 들어가자.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의 정석. 자, 이게 실전 개념의 표준이 되는 강좌다라고 제 자신이 어쨌든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석적인 강좌,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프로메테우스 OT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병호 선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메테우스 표지. 여기 지금 딱 보이죠? 신의 이 딱 멋있는 포스. 이 표지 한번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여러분들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죠. 그래서 보통 문명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선지자 프로메테우스처럼 수능 문제 풀이에 효과적인 빛을 밝혀줄, 길을 밝혀줄 이런 강좌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실전 개념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이름이 강좌명이 이런 취지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메테우스 실전 개념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수능 수학의 어려운 3점, 4점 비킬러, 4점 준킬러 또는 일부 킬러까지 해결하기 위한 실전 개념을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다루는 실전 개념이란 뭐냐? 이 실전 개념이란 용어가 하도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저는 뭐 이 말을 쓸까 말까 상당히 저도 이제 고민이 들고 요거 이제 OT 자료 만들 때도 솔직히 실전 개념이라는 말을 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완전 전체 OT 있죠. 전체 OT에서 제가 아마 약간 수능 개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텐데 그냥 수능 개념이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맞죠. 실전 개념이라는 말이 요즘 너무 오용이 돼가지고 이 표현이 이제 뭐냐면 실전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막 쓰는 그런 스킬들 있죠. 그런 거 학습하는 거로 많이 오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워낙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메테우스의 실전 개념은 그럼 뭔가 다르냐? 다른 실전 개념 강좌랑 다르냐? 다른 실전 개념 강좌를 제가 안 들어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실전 개념은 스킬 암기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교과 개념이 한 60-70% 또는 70-80% 차지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난 몇 년 사이에 이게 그 몇 년 또는 한 10년 뭐 이 정도 보면 이제 수능이 좀 쉽게 나온 시기가 또 있었고 또 어렵게 나왔다가 다시 또 난이도 떨어졌다가 뭐 준킬러가 강화됐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 동안에 이제 많은 경우 이 스킬 암기 위주의 어떤 수업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고 이해는 되죠. 왜? 수학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원래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날 그래도 내가 다 몰라도 체계적으로 다는 몰라도 뭐 일부라도 좀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스킬 암기, 자 이런 것들 자꾸 추구하고 그런 거 자꾸 탐닉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고 한데 이해는 되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실력 향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어떤 일부 학생들은 그게 또 효과를 볼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다수의 학생들은 스킬을 제가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 실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그 위에서 스킬들을 배운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적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개념 학습이라는 것을 너무 단편적인 스킬 암기, 자 이거에 좀 기초해서 공부하시는 방향은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왜 외웁니까? 개념.
너무 그동안 보면 교과 개념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많았거든요. 지난 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야 한 1년 반, 2년, 뭐 정부가 킬러 배제 막 이런 거 이제 발표하고 특수한 스킬 암기로 잘 안 풀리는 문제들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떡상하고 있는, 떡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많이 좀 인기가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그 킬러 배제 발표하면서 사교육 정상화 뭐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발표한 방향이라는 게 물론 사실은 무슨 100%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어떤 합리적 핵심은 또 있긴 해요. 바로 그런 거. 뭐냐면 기본 원리나 이런 것을 모른 채로 그냥 몇 가지 뭐 단편적인 거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 오히려 더 좀 문제 풀이에 어렵게 만든다던가 사교육에서 배웠던 몇 가지 막 빠르게 뭐 처리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통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서야 교과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근데 원래 교과 개념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원래 실전 개념 강좌, 제 프로메테우스가 있었고, 예전에 제가 하던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실전 개념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에서도 그랬고 다 교과 개념에 7, 80% 기반하여 거기서 얹어서 조금 발전시킨 몇 가지 일반화된 스킬 그것도 그냥 단편적 암기가 아니라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문제풀이의 다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장 가능성 있는 일반화된 스킬 그런 정도를 이렇게 얹어서 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전에도 중요했고 사실은 지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개념을 되게 경시하는 풍조가 되게 많았었는데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이 되게 많은 것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인 거예요. 많은데 써먹을 수 없는 것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개념이나 원리라는 것은 이론,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 알죠? theory? 그 이론이라는 것은 다 많은 곳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그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거 중심으로 푸는 풀이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멋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간지가 안 나. 왠지 가오가 안 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되게 그리고 잡다한 잡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많이 알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닌데 제 말은 그 잡지식에 탐닉하는 거.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거에 탐닉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공부법입니다. 적은 도구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게 개념의 힘이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기반 응용력 향상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 프로메테우스의 실전 개념은요. 교과 개념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확장 발전된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에 대한 개념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실전 개념이니까 그런 점에서 수능 실전, 수능 당일날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독해를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자 이거에 대한 그리고 문제풀이를 이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저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어떤 게 유불리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개념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특징은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슨 그 스킬이나 이런 거 이전에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가 그래도 이제 수학을 한 20몇 년 가르쳤는데,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 개념 학습이 그냥 단순히 개념 뭐 공식 암기 이게 아니라요. 그 개념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논리 있죠. 이것이 체득이 안 되다 보니까 언어, 수학이라는 것도 언어 아닙니까? 수학적 언어예요. 그 언어의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수능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잘못 이해해.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어떤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평균값 정리 사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그 수능이 아니라 뭐 그냥 수학의 그 개념의 논리적 맥락 있죠. 그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채로 그러니까 개념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된 채로 그냥 단편적으로 어떻게 사교육 어떤 그 강의 같은 데서 들은 요런 데서는 요렇게 풀면 좀 멋있어. 막 이렇게 보여준 이런 거 보고 와,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맞지도 않는 문제에다 막 그런 걸 적용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상위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요. 엉뚱한. 문제에 대한 독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잘못 푸는 경우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뭐고
사용해야 되는 핵심 방법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독해 훈련.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해요. 개념학습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이 기본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성적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계산 위주의 문제인지 그래프 해석 위주의 문제인지 뭐 이거 외에도 각종 이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탐색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탐색을 꼼꼼히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세간에서 뭐 수식 위주의 강사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 일단은 그게 왜 평가절하인지 되게 궁금한데 수학 강사가 수식 위주인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사교육판이 이상하게 전도가 돼 있다는 거 알겠죠? 거꾸로 세상이 뒤집혀진 사교육판 같은 데거든요. 뭐냐면 수식 위주 강사가 수학 강사로서 저평가를 받는 이게 지금 뭐예요? 체육 강사가 수식 위주의 강사다. 그럼 당연히 저평가 돼야 되겠죠. 미술 강사가 수식 위주의 강사다. 저평가 돼야 되겠죠. 근데 왜 수학 강사가 수식 위주 강사라고 저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수능 수학 강의가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판도가 그런 거죠. 이상하게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프레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수능 수학은 그냥 수학이나 수능 수학은 다른 것이다. 왜? 멋있게 풀어줘야 돼. 그림 좀 그려줘야 되고 멋있게. 막 그렇게 풀어주면 수능 수학스러운 거고 그렇게 안 풀면 수능 수학스럽지 않다라는 이상한 프레임. 이런 거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교육의 병폐죠. 학생들로 하여금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수식만 쓰지도 않고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이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제가 MBTI는 이제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학생들 하도 물어봐서 재미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ESFJ가 2번 나왔고 INFJ가 1번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ES 뭐시기 막 이런 쪽에 좀 또 가깝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 성향이 그리고 INFJ도 약간 그 직관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개인적 성향이 어떤 그 촉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또는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또 캐치를 잘 하고 그런 편인데 눈치가 빠르고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문제를 봤을 때 딱 그냥 처음 봤을 때 드는 어떤 촉 있잖아요. 그 대부분 맞아요. 제가 20몇 년간 가르치면서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푼 풀이에 대해서 왜 저렇게 푸냐 막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그럼 다른 풀이는 어떻다는 것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물론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제 풀이를 공격하는 풀이들을 보면 되게 자기적인 풀이가 많거든요. 공격하면서 내세우는 풀이들을 보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되게 자기적으로 끼워 맞춘 것 같은 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이 없어. 왜? 수학 공부를 그냥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법한 풀이가 아닌 이상하게 끼워 맞춰진 이상하게 자기 그 세계에 빠진 사람들의 풀이 같은 그런 풀이가 많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격한어조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왜 이런 구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산 위주의 문제? 아니, 이 문제가 뭐 수식 위주의 강사냐? 그래프 위주의 강사냐? 왜 이런 프레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를 보고 그냥 수식으로 푸는 문제면 수식으로 푸는 거고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면 그래프로 푸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문제를 보고 반응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원래 수능 수학은 그래프 위주야. 원래 수능 수학은 수식 위주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종교죠. 맹목적인 것입니다. 구체적 분석에 기초한 구체적인 해법이 아니라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 무슨 말인지 알죠? 목적,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뭐 하나를 추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프레임입니다. 문제마다 그래프가 나은지 수식이 나은지 문제를 풀다 그래프와 수식을 어떻게 결합시키는 게 나은지 결합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개념에 기초해서 독해해가지고 딱 그냥 따박따박 풀면 돼요. 사실 수능 수학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수학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자꾸 수능 수학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냥 거꾸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수학을 잘하면 수능 수학에 집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수학을 하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수능 딱 문제 보고 와 나는 수능 수학스럽게 풀어야 돼. 언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푸는 거죠. 자기가 아는 대로. 공부를 그냥 그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좀 흥분을 약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여기 탐색, 전략적 탐색 훈련을 잘 한다. 그래서 편견에 기초하지 않고 문제마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돌파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법을 익히고 문제풀이법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건 뭐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제 수강 후기 이런 것을 잘 보세요. 수강 후기 물론 이제 수강 후기 쓰는 친구들이 이제 수강 후기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상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구구절절 쓴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거짓은 아니죠. 딱 듣고 거짓으로 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상품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정성 들여 쓴다 뭐 이런 거죠. 상품 없으면 좀 이렇게 대충 쓰는 거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잘 읽어보시면 제 강의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논리적 확신을 갖게 만든다. 네, 딱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요즘 수능 트렌드를 보면 딱 수능 문제 보면 정병훈 선생님이 떠오른다. 뭐 이런 거. 요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돌파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법을 많이 알려줍니다. 6번째, 일단 제 강의 문제풀이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현강에서 뭐 제 강의의 특징 이거 얘기할 때 좀 되게 제가 깔끔하게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긴 하는데 뭐 저도 제가 깔끔하게 풀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막 엄청 깔끔함을 위해서 막 다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 전 그 실전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의 인기를 위해서 고안된 예쁜 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느라고 억지스럽고 근데 그런 풀이들 중에 잘 좀 보면 억지스럽고 부실한 논리로 그것을 스킬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풀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느끼기에는 좀 물론 100%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왜 이런 걸 안 하냐. 그리고 제 강의를 좀 접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제일 빨리 올리는 편이잖아요. 심지어 평가원 답 공개되기 전에도 막 영상 올리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일단 제가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그거를 막 한 문제 보면서 좀 내가 이제 푸는 거야 바로 풀었지만 이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풀었는데 요 풀이 또 보여주면 애들이 또 싫어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풀이를 또 조금 한 1, 20분 좀 생각해봐서 예쁜 풀이 딱 이렇게 고안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속도를 그렇게 빨리 안 올리고 조금 이제 늦게 하루 정도 뒤에 또는 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그렇게 전 그게 그 실전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실전에서 예쁜 풀이를 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문제 보고 바로바로 따박따박 반응해서 그냥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해설 강의를 그냥 여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시험지 딱 피자마자 바바바바바박 제가 푼 거 있죠? 그냥 바로 한 번 딱 풀고 그냥 바로 칠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제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싫다고 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정제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잘 보시면 그거 꽤 정제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거의 가장 빨리 올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제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제돼 있냐면 제가 솔직히 아마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인강을 하면서 제가 당일날 해설 강의 찍은 거 있잖아요. 그 풀이에서 다음 해 개념 강좌나 그 다음에 개념 강좌나 기출분석 강좌나 여기에서 제 풀이를 바꾼 게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해설 강의 올린 거의 그 풀이 계속 지금까지 고수하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그 풀이 외에 다른 풀이는 그닥 좋다고 생각되지 않고 자기적이라는 거 느끼는 것들도 많고 그냥 그 제가 바로 즉석에서 떠올린 풀이가 자연스러운 것 같고 실전에서 개념에 잘 부합하고 저도 이제 제가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20몇 년간 이제 강의를 해왔고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그냥 딱 바로 생각하는 풀이가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자기적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건 좀 자기적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받는 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풀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풀이는 좀 자기적인 것 같다. 이런 거.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의 인기를 위해서 고안된 예쁜 풀이, 자기 스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고안된 예쁜 풀이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실전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 풀이가 막 우악스럽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그 풀이들 있죠. 흐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익히면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풀이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프로메테우스를 공부하시면 수능 실전에서 쓸데없는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바로 저런 예쁜 풀이나 막 이런 거 막 추구하고 스킬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뭐냐면 잘못 독해해서 일단 쓸데없는 풀이를 한다던가 그런 거 있죠? 그 자기적인 생각들. 그런 거에 기초해서 딴 길로 자꾸 가. 딴 길로 갈 필요가 없는 문제를. 그런 행동들.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행동을 최소화시켜 드립니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풀이. 그리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확신에 찬. 무엇보다도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 설명, 제 수학 강의를 계속 들어봐 봐요.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이 다음 줄 넘어가는 거 다 제가 논리적으로 엄청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죠? 아직. 들어보시면 그걸 느껴요.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게 진짜 꼼꼼하다. 왜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했거든요. 수학 공부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3 때부터도 강의를 했어요. 고3 그 수능, 저희 서울대 본고사 딱 끝나고 그날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고3 때 공부를, 고1, 2, 3 때 공부를 굉장히 촘촘하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거에 그 논리적 개연성들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필연성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어쨌든 그런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강의를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수능날 제 목소리가 막 들리고 이 저의 빙이 돼서 자기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스스로가 이제 논리적인 확신, 스스로의 풀이에 확신을 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스스로의 풀이에 확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수능 같은 큰 시험에서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설, 뭐 그냥 6, 9평, 교육청 모의고사 이게 아니라 수능 같은 큰 시험에서는 자기 확신이 없고 평소에 공부를 대충 한 학생들은 엄청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긴장을 엄청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를 자기 확신에 기초해서 내 풀이는 그냥 다 확신에 기초해 있어. 내 풀이는 다 논리적이야. 그냥 내가 일단은 문제를 풀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거는.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촉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지금 풀이를 구사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야. 이런 정도로 공부가 딱 돼 있으면 수능날 되게 확신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추구하는 강의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강의가 다 그래요. 그런 건데 프로메테우스가 아무래도 뭐 제 시그니처 강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또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수능날 확신에 찬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것을 우리 프로메테우스 공부하면서 한번 쟁취해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수강해야 되는가? 일단은 기본 개념 학습을 한 번 이상 수행한 학생. 자, 레알 비기너스 있죠? 제 강의 중에 그거라도 하나, 그거를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 거라도 기본 개념 학습을 한 번 이상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사전 문항 학습을 시작하려는 학생, 그 다음에 수능 사전 문항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 이걸 듣고 나서 나는 수능 킬러까지 다 좀 확실하게 풀고 싶어.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연습하면 실력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 또 기출분석 강좌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요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겨울 동안 빡세게 딱 공부하면 그러면 실력이 확 많이 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학습을 했으나 이게 이제 뭐 기본 개념 학습이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실전 개념 학습이든 뭔가 했는데 사전 문제 풀이에 연결이 안 돼.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문제 풀이에 연결이 안 돼. 제 프로메테우스 강의는 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개념 강좌가 아니라 문제 풀이 강좌 같은데 막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냐면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문제 풀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문제 풀이에 어떻게 독해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하고 한 줄 한 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이게 결국 중요하거든요. 그걸 체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딱 들으면 문제 풀이의 연결은 굉장히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학생들. 그 다음에 본인의 풀이에 논리적 확신이 부족한 학생. 우당탕탕 풀이 있죠. 막 이거 처음에 문제 보자마자 다다다다다 막 써서 이게 아닌가 다다다다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 있잖아요. 물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학생보다 그런 학생이 낫죠.
그러다 얻어 걸리는 거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 장기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그걸 다듬고 자기가 좀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상 누각이 아니라 이 디딤돌을 잘 만들고 쌓아 올라갈 필요가 있죠. 바로 프로메테우스 그런 강의가 될 것이다. 자, 프로메테우스 강좌는요, 이렇게 5과목 이제 개설을 합니다.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미적, 확통, 기하. 자, 이렇게 5과목 개설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큰 틀에 설명을 했고,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 요것들을 좀 할게요. 일단 전과목 모두 오픈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5과목, 기하까지 포함해서요. 5과목 오픈합니다. 언제 오픈하고 언제 완강합니까? 자, 공통 수학원 수학2는요, 12월 말, 12월 아마 26일 또는 7일? 아마 27일일 것 같은데 오픈하고요. 2월 중순쯤 완강합니다. 선택 과목은 1월 초, 아마 공통 과목 오픈된 지 일주일 내지 열흘 내로 아마 1월 3일 또는 6일, 뭐 그 무렵 그 근처, 그때쯤 오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말 완강 예정입니다. 자, 개념을 하나도 몰라도 수강 가능한가? 아닙니다. 자, 기본 개념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 수강 후 가능하세요. 레알 비기너스 수강 후에 자, 이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베이스인데 들어도 되나요? 들어도 됩니다. 물론 레알 비기너스 수준의 기본 개념도 아예 모르는 과목, 노베이스도 이제 그 좀 있잖아요. 뭐냐면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노베이스야.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한 노베이스야. 아예 안 한 친구들은 여기 레알 비기너스 수강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프로메테우스로 진입하시고요. 아, 레알 비기너스 이제 수강했어. 내가 지금 노베이스였는데 레알 비기너스 수강해서 실력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노베이스 같아. 프로메테우스 수강해도 되나요? 됩니다. 아, 중간에 뭐 딴 거 수강해야 되지 않나요? 막 딴 거 풀어야 되지 않나요? 뭐 유형서나 이런 거. 시간이 많으면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커리가 워낙 커리가 많기 때문에 제 커리를 쭉 따라오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 자세가 조금 이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냐면 멘탈을 좀 잘. 뭐냐면 이 노베이스 학생들도 이렇습니다. 뭐 사실 노베이스만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많이 그런데 뭐냐면 문제를 딱 풀고 이제 정병원 선생님이 프로메테우스 노베이스 학생도 들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딱 레알 비기너스를 듣고 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프로메테우스 딱 듣는데 개념을 일단 딱 들었어. 아, 개념이 이해돼. 첫 번째 문제 딱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괜찮네. 요거 3점 후반짜리 잘 풀리는구만. 두 번째 문제 딱 들어가요. 슬슬 약간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 문제 들어갔는데 안 풀리네. 네 번째 안 풀려. 다섯 번째 안 풀려. 계속 안 풀림. 막 이래. 예를 들면 그러면 와, 이건 내가 수강할 게 아니구나. 또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인데 막 이래요. 10문제 중에 무려 3문제는 안 풀려. 무려 3문제는 안 풀리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내 실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로서는 조금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 3문제 정도 안 풀리면 굉장히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그 친구들이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 저 같으면 10문제 중에 한 7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도 수강할 것 같아요. 수강할 만하다. 일단 거기서 배우는 게 많으면. 이걸 왜 수강하고 있죠? 배우기 위해서 수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문제를 모르면 7문제를 배워서 풀면 되잖아요. 요즘 보면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자기가 풀어서 답을 낸 것이 7문제, 뭐 한 10개 중에 한 8, 9개 이상 맞추지 않으면 막 멘탈이 막 무너져가지고 와, 나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원래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문제가 다 맞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닦아야 그만큼 올라가죠. 오히려 성급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한 3, 4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강의를 듣고 내용을 체화한 뒤에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강의를 듣는 것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력 향상.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자기 실력보다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당연히 어려운 게 나오겠죠.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제가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 설명을 잘 듣고 그걸 잘 체화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실력을 올린 뒤에 이제 그 정도 난이도대의 문제를 조금씩 더 푸는 문제의 수가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실력을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조금은 전투적인 자세. 이걸 내가 다 씹어 먹었겠어. 지금은 못해도 강의를 다 들은 뒤에는 내가 이걸 다 섭렵하겠어.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실력이 확실히 늘 수 있습니다. 성적도 늘고요.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도 자주 있는데 어려운 3점부터 4점 준킬러까지가 기본이고요. 어렵지 않은 킬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적었냐면 준킬러와 킬러 사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질문. 작년 품의 기본편을 수강했는데 또 들어도 되나요?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작년 품의 기본편을 수강하신 분은 작년 품에 있죠. 그 실력편. 그거로 이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거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요번에는 품에가 통합됐거든요. 품에가 그냥 기본 실력 나누지 않고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것부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있다 보니까 기본편 수준의 내용도 약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본편을 수강 그리고 그걸 최근에 수강하신 분들 있죠. 예전에 오래전에 수강해서 다 까먹었으면 그냥 올해 거 이제 26학년도 거 들으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수강했다. 지금 수능 끝나고 거의 막 그런 분들은 그냥 작년 품의 실력 그거 있죠. 그거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유연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 기본 개념 강좌 듣고 들어와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됩니다. 아직 기본 개념 시작을 안 했다면 레알 비기너스 수강 후 품매를 듣는 것이 낫고요. 근데 다른 선생님 거라도 들었다면 들어와도 돼요. 그래도 되고 심지어 다른 선생님 실전 개념 강좌를 들었는데 이걸 들어도 되나요?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 실전 개념 강좌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학생들의 반응을 조금 봤을 때 프로메테우스가 좀 실전 개념 강좌치고도 좀 어려운 축에 속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킬러 비중을 조금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 편이긴 해서 나는 그래도 정병원 선생님을 이제부터 정병원 선생님 커리를 타기로 했어.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부터 듣는 거 괜찮습니다. 실전 개념 강좌를 2개씩 듣는 것은 허수의 어떤 징후 아닐까요? 막 옆에 친구들이 놀려. 너 허수냐? 왜 실전 개념 강좌를 2개씩 들어? 문제풀이나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을 거예요. 어디선가. 근데 그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더 다지기 하고 더 또 아마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면 수강하셔도 된다. 자, 원소얼멀텍과 같이 수강하면 좋나요? 당연합니다. 제 기출분석 강좌 이거랑 같이 수강하면 굉장히 시너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원소얼멀텍과 같이 하려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프로메테우스 먼저 듣고 원소얼멀텍 나중에 듣기를 권합니다. 또는 병행하셔도 돼요. 병행한다면 이제 단원별로 한 단원 끝내고 원소얼멀텍 한 단원 끝내고 이렇게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중 기출문제집과 같이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시중 기출문제집 푸는 이유가 뭐예요? 원소얼멀텍 해도 되는데 시중 기출문제집 푸는 이유는 이제 저거 자기 힘으로 좀 문제들 많이 푸는 연습을 좀 하겠다 이거잖아요. 일종의 엔제 같은 것입니다. 기출이지만 내가 처음 보는 기출이면 엔제 같은 거지. 그런 거라서 그냥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용도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품해를 공부하면서 그 문제풀이 양을 좀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중 기출문제집을 같이 병행을 하셔도 돼요. 그걸 한 뒤에 그걸 끝내고 품해하고 시중 기출문제집 끝낸 뒤에 원소얼멀텍으로 한번 딱 다지기 하면 아마 실력이 꽤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수학의 선지자 실전 개념의 정석 2026학년도 프로메테우스 실전 개념 강좌 OT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메테우스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제 커리들 프로메테우스, 원소얼멀텍, 빅포텐, 세븐 퀘스천, 뭐 각종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제 커리를 충분히 잘 따라오시고 제 강의를 충분히 체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뭐 수강욱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막 4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1등급, 5등급에서 2등급, 5등급에서 1등급 그렇게 올라간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제 강의를 상당히 잘 체화하고 많이 듣고 자기 거로 충분히 만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은 상당히 보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강의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